자, 행정법은 행정의 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작용과 구제를 배우는데, 행정에 관한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작용에 관한 법을 한 거야.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입법, 행정행위, 사실행위, 지도, 계획, 공법상 계약, 뭐 이런 작용을 한다.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구제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쟁송 제기할 수 있다. 단 협의의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항고쟁송이 어려울 수 있다.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 등등을 배웠어. 간단하게 언급을 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이 4편에서 배우는 거야. 어떻게 배우는지. 자, 이 구제는 크게 사전적인 구제도 있어요. 사전적인 구제. 사전적인 구제는 뭐예요?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구제받는다는 거죠. 미리 구제받는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방을 한다는 거죠. 처벌을 안 받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이미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행정 절차를 미리 잘 지키면 사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영업정지를 때리면 한 6개월 영업정지를 때릴 것을 청문을 거쳐봐요.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보는 거야. 자, 그렇게 해보면 청문을 들어보니까 6개월 때리려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었구나. 영업정지는 안 때리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미리 그런 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해야 되니까 처분장을 쓸 때 자세하게 적다 보면 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내가 이 처분을 때리려고 했었네? 안 때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절차를 잘 거치게 되면 침해를 막을 수가 있죠. 그게 사전적 권리 구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준다고 이제 막 소문이 막 나와요. 결정이 나오고 나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나중에 위법한 승인이라면 그 전에 미리 뭐예요? 막는 게 제일 좋죠. 청원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진정서를 낸다든지, 그렇죠? 고충민원심사 이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민원심사를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청원을 미리 한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침해를 받고 나서 해도 되고요. 그 전에 해도 되고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해도 되고 사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한 건 피해를 보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건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절차만 잘 알면 되는데 이미 절차는 했고, 그렇죠? 행정 절차법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심사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법률이 하나 있어요. 그 법률 조금 받으면 돼. 시험은 한 3년,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 따라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사후적 구제인 이 다음 두 가지가 우리의 관심. 이 얘기는 우린 얘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행정, 쟁송제도와 손해, 첫째 시간에 좀 했어요, 이걸. 손해 전보제도라는 큰 구제 수단이 있는 거야, 우리 행정법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 쟁송은 첫째 시간에 좀 했는데, 다 까먹었겠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을 합쳐서 우리는 쟁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행정, 쟁송이라는 말을 쓸 때는 소송하고 심판 둘 다 표현할 때 쟁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법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역시 조문을 가지고 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배우는 거야. 심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 전보는 이거는 손해, 피해를 본 만큼 전보, 다른 말로 보전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해를 본 만큼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본 만큼 돈으로 달라는 거죠. 이거는 내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어렵게 딴 허가가. 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느냐? 허가를 그대로 내비둬 달라 이거죠. 존속시켜 달라. 그래서 이거는 존속 보장인 거예요. 여기는 돈으로 달라 이거죠. 보통은 허가를 취소당했어요. 억울하게. 지금 2개월째 쉬고 있어요. 나한테 구제는 뭐예요? 허가를 다시 살려서 영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구제죠.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첫 번째 구제 방법. 그 다음에 1, 2개월 지금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도 엄청 피해를 입고 있어요. 플러스 돈도 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국가 배상해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달라 이거죠. 그래서 손해전보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위법할 때 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고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배상은 잘못했을 때 이거는 적법하지만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게 여기서 할 일이에요. 이걸 뭉뚱그려 갖고 항고쟁성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성이 긍정되므로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직무에는 해당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국가배상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구제는 국가배상 보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손해배상은 개인과 개인끼리도 손해배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우다가 한 방 때렸는데 눈이 뭐 거의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다쳐버렸어요. 자, 치료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한 1,0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때린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손해배상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그건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러 왔으니까 행정의 주체한테 국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제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국가하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자체잖아요. 얘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그냥 국가배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또는 지자체하고 관련되었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제 방법으로 야 국가배상 청구해서 돈 받아내면 돼.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 이걸 배우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이씨 공무원 놈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이씨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했어. 이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야 소송은 이렇게 하면 해볼만 해. 손해배상 또는 참 소송 제기에. 아니면 요새는 돈도 안 드는 심판제도가 있으니까 행정심판 한번 청구해봐. 그렇죠? 친구가 이제 어렵게 트럭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산물을 떼어갖고 이제 아파트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저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단속에 걸려갖고 면허가 취소됐대.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봐요. 이제 얘가 이제 생계가 막막한 거야. 자, 그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구제 방법을. 너 임마 술 처먹고 운전했는데 방법 없어 임마. 덩치같이 술을 처먹고 운전을 왜 했어? 포기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뭔가 구제 방법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심판을 청구하면 돼요. 취소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 돼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잘만 쓰면 깎아줍니다. 면허 취소를 취소해주고 6개월 영업정지나 이런 걸로 술을 먹었으면 그렇게 많이 해줘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구제 이러면서 법무사나 최근에는 변호사까지 돈이 안 되니까 변호사들까지도 이제 그 일을 맡고 있어요. 청구해 주겠다고 구제해 주겠다고 100% 술을 먹고 운전했어요. 기준에 보면 다 맞아요. 면허 취소 0.1이 넘은 거야. 하지만
잘 청구하면 취소를 정지로, 뭐 6개월 정지를 3개월 정지로 이렇게 많이 깎아줍니다. 그렇게. 일단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 나쁜 놈이 무의식 구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처벌이나 제재는 비례의 원칙, 적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재를 많이 가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국가의 검권력 남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거 쳐죽일 놈 잘했다. 저런 놈들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 사형시켜야 돼. 젊은 애들도 보면 뭐 이렇게 댓글에 걸린 거 보면 저런 놈을 살려두다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지만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 취소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런 것들. 아니면 소송, 법원으로 가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운전면허 취소 정지는 반드시 여기 갔다가 가야 돼요. 바로 가면 각하예요. 이건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수적 전치예요. 심판을 먼저 가야 돼요. 영업정지 이런 거는 바로 가도 되고 여기 갔다 가도 되고 지멋대로인데. 자, 옛날에는 모든 걸 여기 심판 한번 청구했다가 안 되는 놈만 오라 그랬어요. 왜? 법원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98년도부터 임의적 전치로 바뀌었어요. 여기 갔다가 가도 되고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아직도 국관공도라고 해서 국가 공무원들 징계 받으면 갔다가 가야 돼요. 바로 못 가요. 도로교통법 소송 여기 갔다가 가야 돼요. 바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 관세 이런 것들도 바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가야 돼요. 바로 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 다 배우는데 여기야, 여기. 자, 이제 대충 어떤 구제가 있는지 이제 감이 잡히죠? 요런 걸 자세하게 배우는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렴풋하게 뭐 소송,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배웠는데 자세하게 어떤 요건 하에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첫째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590페이지 총설, 구제의 총설, 행정구제라. 뭐 행정권의 행사로 인해 권익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겠죠. 뭐 중요하지 않고요. 2번에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로는 절차라, 옴부즈만, 청원 등등 뭐 별의별 것이 있어요. 몰라도요. 우리의 관심은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로 손해 전보와 쟁송을 드는 게 보통이다. 자, 이거를 2장 이후에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다. 그 전에 이제 사전적 구제라고 해서 몇 가지 보자 이거죠. 청원을 행사할 수 있어요. 판례 A급이에요. 청원을 내가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쟁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런 절차를 밟아봤잖아요. 구제를 안 해줘요. 에이, 더러운 놈들. 나는 원래 구제로 갈 거야. 그냥 이 구제로 그냥 가는 거야. 이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줄 쳐놓은 것만 알면 돼. 모르면 외우고, 그렇죠? A급. 처분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옴부즈만, 이건 스웨덴에서 시작된 건데 원래는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 없고요. 약간 다른 제도로 지금 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걸로 각 지자체에 두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닮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엄부즈만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593페이지에 가시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자, 총칙, 목적, 정의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도 조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594페이지 11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11조에 둘째 줄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어디 소속이래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지금까지 소속은 다 별표였어요. 별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 그러면 고충 민원 신청하면 조사하고 처리하고 이런 걸 시정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너무 초밀초밀하게 써 있어가지고 뭐 이사 같은 거 할 때 너무 불편한 거야. 전봇대를 너무 많이 군데군데 세워놨는데 이 통신 줄 때문에 사다리 차도 못 오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이제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는 전봇대를 지하로 매설하라. 뭐 이런 권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 사건이에요. 목포에서. 이재호 의원이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워낙 파워가 좋아가지고 웬만한 건 신청하면 막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한 바퀴 돌면 뭐 시정 좀 해주세요. 이런 말만 권고거든요. 하지만 지자체나 모든 정부기관이 그대로 다 따라줬어요. 힘이 센 기관장이 오니까. 지금은 별로 힘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데가 권익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 5호에, 그 다음에 19호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전혀 이질적인 걸 하나의 기관에 통합시켜 놓은 거야. 이명박 정부 때. 또 우리 명박이 아저씨가 효율을 중요시 하잖아요. 경제를 중요시 하죠. 지는 경제를 못 살려놓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짓을 많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조, 줄쳐놓은 거 한번 동그라미 13조 동그라미 정도 한번 해놓고, 나중에 하세요. 16조 2항 동그라미 정도. 한 번이라도 기출이 된 것.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 됐고요. 597페이지 3장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1항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신청하면 돼요. 여러분들. 돈도 안 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장 고충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39조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접수시키느냐. 1항이 별표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돼요. 자, 이들은 위원회나 서울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는 권익위원회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다가도 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표 두 개예요. 나중에 여러분 심판하고 소송 있죠? 이거는 내가 대구에 있는 법원에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서울에 가서 또 신청할 수 없어요. 소송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중복해서 제소가 안 돼요. 민원 신청은 온데 다 찔러 넣어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4항 쭉 내려오시면 민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요.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겠죠. 맞는 지문으로 나올 거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조사 방법은 어떠냐.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고충민원이 그 밑에 있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면 고충민원을 각하를 해버립니다. 43조 살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고요.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쭉 됐고요. 이제 고충민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5장의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의 보호 55조 동그라미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부패 신고 같은 거 하면 되죠. 자, 공무원이 뭐 뇌물을 요구하더라 이런 걸 이런데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변보호 등등.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02페이지 6장에 국민감사 청구제도도 있습니다. 72조 동그라미에요. 19세 이상 국민은 자, 모든 행정법규는 이제는 거의 다 통일을 시켰어요. 19세요. 18세 없어요. 19세. 20세 아니에요. 다 19세요, 이제. 19세. 시험에 나왔어요. 18세로 X.
19세 이상의 국민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법령 위반 등등에 대해서. 됐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행정심판. 그렇죠? 행정심판은 왜 안 적혀 있어요? 나중에 행정심판 사장에서 배우잖아. 여기서 배워야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이상한 데다 집어넣어놨냐 이 말이야.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상한 기관을 짬뽕 시켜놨다 이 말이야. 누가? 명박이가. 그런 거다. 끝.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이 말이야. 말이 이명박이라 그랬어. 오해하지 말고. 자, 됐습니다.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온 거 이게 다예요. 2번, 3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손해전보제도. 특히 이제 손해배상부터 실사. 원래는 이거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치? 이게 더 원래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니까 이제 먼저 배우자. 이걸 먼저 배우자. 그래서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원래는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워야 되는데, 저는 순서를 바꿨어요.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배워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이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책의 분량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면 거의 똑같아요. 이거랑. 몇 개 달라요. 요것만 공부하면 돼. 다른 것만. 따라서 소송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손해전보제도. 돈으로 보상받는 손해전보제도 중에 손해전보로 먼저 들어가 보자. 그죠? 608페이지. 손해전보란. 아까 했죠? 이 손해전보라는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뭔데? 첫째 줄 뒷부분 위법한 행정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자 위법 동그라미 손해배상 동그라미 다음 와 뒷부분 적법행위 동그라미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위법할 때 배상, 적법할 때 보상. 그 밑에 배상과 보상을 비교해놨네요. 별표 2개. 근데 아직 배상이도 안 배우고 보상이도 안 배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래요? 그렇죠? 나중에 공부 다 하면 정리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죠.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로서 틀린 설명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기본 이념에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 도의적 책임인데 반하여 오른쪽에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공평부담이죠. 그렇죠? 바꿔낸다고. 손해배상이 단체주의적 책임이라면 손실보상은 개인주의적 책임이다. X 이렇게 낸다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긴 해. 별표 2개.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 한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한국에 가면 손해배상제도를 배우지. 미국 걸 배울래요? 자, 헌법의 29조에 있습니다. 헌법 29조. 양가로 1번 동그라미에요. 헌법적 보장 그 1, 2, 3이다. 중요합니다. 뒤에 근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이제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고요. 그 제한은 몰라도 돼.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법도 만들어져 있어요. 헌법에도 국가배상 해주라고 있고 국가배상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1. 국가배상 책임을 규정한 헌법 29조에 따라 국가배상의 요건, 내용 및 절차를 정한 법률로 국가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 1, 2, 3 동그라미에요. 아, 국가배상법이 있구나. 이거죠. 4. 우리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무조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보 공개는 청구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기억나나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외국에서 국내에 그 학술 연구차 온 외국인들도 되고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외국인이 일부 가능했죠. 그러면 국가배상도 그런가 이 말이에요. 우리 국가배상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봉이란 나라에서 외국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해주면 우리도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국가배상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도 안 해줍니다. 국가배상이라는 제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게. 손실보상은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국가배상은 한 19세기 왔어야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옛날에는 절대 군주국가, 짐이 그 국가였잖아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인 거야. 근데 군주가 뭘 잘못했다고 아래 것들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국가는 잘못을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군주가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잘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은 아주 늦게서야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호보증에 별표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들이 와서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가배상 해줍니다. 미국에서 국가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들, 그렇죠? 한 번씩 이태원 같은 데서 사고 치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사고 치면 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2가 별표예요. 국가배상법은 공법일까 사법일까? 다르게 말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권일까 사건일까 이 말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까 그냥 민사법원으로 가야 될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행정법을 배우고 있죠. 당연히 공권일 것 같고 공법일 것 같고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게 학자들이에요. 1번 다수설. 하지만 실제 실무는 2번이 별표 2개예요. 그래서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둘째 줄에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아 사건으로 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을.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왜 이 중요한 걸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언제 했지 내가? 돌려봐 테이프를. 저 앞에 가면 공정력과 성결 문제 할 때, 그렇죠?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는데 민사법원, 형사법원 했잖아요.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법원으로 간다.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나나요?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응?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공정력 할 때 했어요. 자, 실무는 사건으로 간다. 이게 매년 시험에 뭐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다르게 나오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에는 2가지 책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2가지가. 자, 그래서 국가배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에 2가지 형태의 국가배상 제도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요 말은 없어요. 요게 뭐냐면 국가 안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가 고의 과실로 위법한 짓을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거. 이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 가면 29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뭐뭐뭐의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야. 요구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배상은 요구만, 공무원이 뭘 잘못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물건들 있죠. 하천, 도로, 청사, 이런 것들, 신호등,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에 갔는데 위에서 전구가 형광등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 머리 위로 탁 떨어져서 내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벌러덩 자빠졌는데 뇌진탕이 걸렸네. 팔도 부러졌네.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아이고 등신아 그거는 왜 가가지고 그 형광등 좀 떨어진다고 그래도 놀랄 게 뭐 있냐고. 그냥 저거가 치료비 됐죠. 근데 이제는 이걸로 인해요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다 돈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영조물 책임이라 그래요. 말로는 하여튼 이런 형태의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는 헌법에는 없어요. 자,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는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3번의 국가배상의 유형이에요. 2조, 5조. 그 밑에 있네요. 박스 별표에 하나, 별표 2개. 배상 책임의 유형. 헌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배상법에는 2조의 직무상 불법행위도 있고 5조라는 게 또 있더라 이거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또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주체도 달라요. 헌법은 국가나 그냥 공공단체는 국가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 중에 지자체만 국가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공공단체는 어떤 게 있나요? 기억나요? 농지계량조합, 공공조합, 공공재단, 영조물 법인 이런 애들은 공공단체인데도 국가배상은 안 돼요.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민사상.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별표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2절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부터 이 2조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을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가배상에 있어서는.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제일 많고. 근데 최근에는 5조와 관련해서도 국가배상 청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조는 이런 거예요. 첫째, 공무원이 뭘 잘못해야 돼요. 반드시 공무원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겨야 돼요. 공무원이 저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 위에 위층에서 엄청나게 쾅쾅쾅쾅 거리는 거야.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애도 살지도 않아요. 다 큰 놈들이 사는데도 주의하지도 않고 발 들고 이렇게 좀 조용히 걸어야 되는데 쿵쿵쿵쿵 하면서 걸어 다니더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봉을 하나 잡고 천정을 꽝꽝꽝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조용해. 근데 갑자기 한 30분 지났는데 또 막 쿵쾅쾅쾅 거리는 거야. 열받아서 또 쾅쾅쾅 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야. 초인종을. 띵동띵동 하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공무원이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그냥 한 방 때려버렸어. 눈티 반티 돼. 국가배상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맞죠. 직무와 관련하여가 아니잖아. 그렇죠? 세 번째, 고의로 때렸어요.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맞아요. 눈티 반티 됐으니까 손해가 생겼죠. 이 때리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생긴 인과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7.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걔는 안 생겨요. 걔는 뭘로 해야 돼?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만 알면 이제 이거 다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뭘 잘못해갖고 짜증난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요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야 너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청구해. 돈 달라 그래. 어떻게 청구하는데 좀 이따가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여러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별의별 공무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진짜 공무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경로당에 쉬고 있는 할아버지 5명을 모시고 와가지고는 아침에 그 학교 앞에서 이거 좀 해달라 그랬어요. 애들 그 신호등 잘 지키게 지도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좀 맡긴 거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중앙선까지 들어가고 교차로까지 돌아가지고 막 수신호로 옛날에 모범 운전을 했거든.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교통신호 했는데 힘에 부쳤어. 이쪽에도 이리 오라 그러고 저쪽에서도 이리 오라 그러고 그 말을 믿고 차들이 갔는데 꽝 부딪힌 거지. 자, 교통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입었잖아. 그럼 할아버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까 돈이 없어.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다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국가한테 또는 지자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죠. 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의 공무원은 넓게 보거든.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야, 이런 경우도.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해서 자치단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낸 사건이 이런 게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직무와 관련하여는 어떤 거예요? 운전병이에요. 밤에 자는데 새벽에 일요일이야. 늦잠 좀 잘라 그러는데 대위가 찾아온 거야. 야, 우리 집에 지금 침대를 하나 옮겨야 되는데 너 차 좀 갖고 와. 그래서 아마 죽겠는데 침대를 실었어요. 바로 옆에 갔다가 나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10km가 있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또 전해줘야 된대. 그래서 군용 트럭을 또 운전해서 친구 집까지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깜빡 좋은 거야. 누군가를 치였어요, 차로. 자, 이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에요? 운전한 사람이? 운전병이니까 공무원 맞죠. 군인도 공무원이에요. 공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받나요, 지금? 대위 침대 옮기는 게 직무예요? 군인의 직무예요? 아니죠. 하지만 이 직무는 또 넓게 봐요. 외형으로 봐요. 외형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군용 트럭이고, 군용 트럭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치웠으니까,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치웠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것도 직무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 공무원이 고의로 했나요?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은 있죠. 졸았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치면 안 되죠.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손해 생겼죠. 이 사람 죽었어. 이 운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인과관계 인정이 되죠.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공무원, 어떤 게 공무원에 들어가는지, 어떤 직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어떤 건 안 들어간다는 말이야. 어떤 건. 그렇죠?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단 말이야.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611페이지. 배상 책임의 요건.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데, 자, 국가배상법 2조를 한번 읽어보죠. 아까 행정대집행법 2조도 요건이었는데 이것도 요건이네. 보죠. 1. 국가나 지자체는 1항이에요. 지자체는이라고 돼 있네. 동그라미.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는이라고 안 돼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렇게 돼 있다고. 지자체는 그렇죠? 공무원, 진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이하 공무원이라 함. 다 공무원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국가배상법에서. 그래서 아까 어때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니까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다음,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C,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D, 법령을 위반해야 돼요. 적법한 행위는 안 돼요. E,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밑에 줄 바로 뒤에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요렇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항으로 내려가 보죠. 1항 본문의 경우에 방금 읽었던 게 1항 본문이에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여러분? 아주 심한 과실, 심한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는데 종이나 이렇게 이사를 했는지 종이하고 뭐 솜하고 이런 게 꽉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 이 말이야. 막 흙도 막 있고 담배를 피다가 이제 다 폈어. 거기다가 담배불 꽁초를 던지고 집으로 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불이 번져가지고 건물 하나가 다 타버렸어요. 집이 하나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실화죄로
처벌받게 되면 실화죄가 되는 거야. 실수를 불을 던졌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실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실화죄가 되는 거예요. 중실화죄. 중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그 정도 소음이 있고 휴지가 있으면 당연히 불이 붙을 건데 오히려 불 붙인 거는 방화죄고, 그렇죠? 실수를 한 건 실화죄잖아요. 네, 형사처벌도 달라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 조그만한 과실, 중대한 과실. 자,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중과실이에요. 그냥 과실은 그냥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중과실이란 말은 뭐야?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 근데 인마가 대충 그냥 무시하고 해버린 거야. 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상. 내가 돈 물어주고 대신 토해내라 그러는 거. 이걸 구상이라 그래요. 원래 인마가 잘못했잖아. 인마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는 거야. 1억. 그리고는 너 때문에 인마 내가 1억을 줬으니까 토해내. 이게 구상권이에요. 됐죠? 중대한 과실 밑에다가 비교, 경과실일 때는 구상할 수 없고요. 구상은 언제만 된다? 중대한 과실일 때만 구상할 수 있어요. 자, 책 요건으로 바로 들어가려니까 시간이 애매한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요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죠.